자, 이번 시간 담보책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책임은 거의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논점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서론에서 하나 보실 게 있고, 두 번째는 물건의 하자. 그 다음 권리의 하자. 뭐 거꾸로 우리 책은 앞으로 썼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권리하자 앞에 없고 물건하자 뒤로 빼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 경매하자. 이 세 개 중에서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요. 대부분. 세 개 중에서. 주로 권리하자에서 출제하는데 이것만 내면은 조금 똑같아지니까 지문이 요쪽하고 요쪽을 한 4, 5년에 한 번쯤 건드리는 거고요. 여긴 대부분 90%는 여기서 내요. 여기는 4, 5년에 한 번이고. 어쨌든 세 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 보실게요. 서론. 자, 담보책임이란 매매라는 게 재산권을 돈 받고 넘겨주는 게 매매거든요. 근데 그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재산권에 하자가 있으면 누가? 팔아먹은 사람, 매도자가 누구한테? 산 사람한테 책임지는 거죠. 이게 담보책임. 그러면 재산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자가 있어야 된다. 하자가. 야, 하자가 있어야지. 하자가. 하자가 있을 때 지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자 판단 시기죠. 하자 판단. 하자 판단 시기는 언제로 할까? 예컨대요. 소를 내가 한 마리 사왔어요. 근데 계약할 때는 5월 1일. 소를 넘겨줄 때는 6월 1일. 한 달 뒤에 넘겨줬어요. 이놈의 소가 계약할 때 5월 1일 날은 멀쩡했고 아주 든실했거든요. 근데 계약할 때는 멀쩡했던 소가 넘겨줄 때는 이 소가 비실비실해. 하자 있어서. 하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 하자 판단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소 넘겨줄 때가 판단 기준이다. 6월 1일이죠. 그러면 6월 1일 날 하자 있느냐 없느냐 그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거꾸로 아니야 계약서 쓸 때야 기준이. 기준점이란 계약서 쓸 때 가지고 하자 있냐 없냐 따지는 거야. 그럼 5월 1일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판단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완전 다른 논리가 생기는데, 우리 판례는 하자 판단 시기는 언제 기준이냐? 계약 성립 시예요. 계약 성립 시. 계약 성립 시가 기준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를 넘겨줄 때 인도 시가 기준이 아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무과실 책임.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449에 채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거기다 쓰되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매도자의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하자 생기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팔았는데 핸드폰 일주일 만에 작동이 안 돼. 그거 대리점한테 잘못 있어요? 있든 없든 책임지는 겁니다. 왜? 하자 있으면. 그래서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책임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쓰세요. 거기다. 과실 요건이 아니다.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 하자 발생에 매수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하자 발생에 누구한테요? 원래 이 담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매도인이 지는 거예요. 매도인이. 팔아먹은 사람이 매수인한테 지는 거예요.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자 발생에 누구한테? 매수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를 참작해야 한다. 참작해야 된다. 시험 문제 28이겠죠. 그래서 하자 발생에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잘못이 있어가지고 하자가 더 커졌다. 하자가 원점에 요만했는데 커졌죠. 누구 잘못으로? 매수인 잘못으로. 그럼 그 손해배상 결정할 때 그거를 참작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좀 다운시켜주면 되겠네.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임의규정. 이 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세요.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물건 판매할 때 오후 6시 되면은 세일을 해요. 폭탄 세일. 가령 생선이라든가 야채가 며칠 지나면 상해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폭탄 세일합니다. 10,000원에 팔 거를 절반값으로 팔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자 있어도 책임 안 진다라고 그래요.
그게 담보책임 면제특약이에요. 면제특약. 이거 유효입니다. 다만 니은의 별표.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때, 알고도 고지를 안 했다. 하자 있는 거. 하자를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고지 안 했죠. 이때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고차 살 때, 중고차 거래할 때 그 딜러가 얘는 하자 있는 걸 알았어요. 이게 중고차에 사고 차량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사는 사람한테, 매수자한테 고지를 안 해줬다. 하자 있는 거, 중고차라서 사고라서 하자 있는 걸 알고도요 고지 안 해줬다. 그럴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서론에서 그래서 세 가지 정도. 하자에 매수인의 과시 있으면, 매수인의 뭐가 잘못 있다. 그러면 이걸 참작해야 된다. 세 번째, 담보책임 뭐 하는 거? 면제특약. 담보책임 면제특약은 무효, 유효, 이거? 유효다, 유효. 그런데 알고도 고지 않으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을 때 밑줄이요. 거기다 쓰세요. 나쁜 놈이라고요. 나쁜 놈의 새끼. 그때는 책임을 면해요? 면할 수 없어요. 알고도, 하자 알고도 고지 안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세 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가셔서 물건의 하자하고 권리하자 있어요. 자, 물건하자는 내가 빌라를 샀는데 빌라에 하자가 있다.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 누수가 생겨가지고 비가 막 벽에 타고 흐르는 거죠. 이게 물건의 하자. 그럼 집 산 사람은 열받죠. 그죠? 사자마자 하자 있으니까. 그때 매도인한테 책임 물으려면 어떤 요건이냐. 첫째, 선의무과실인데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이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선의무과실. 그래서 알고 사면 안 되죠. 알고 사면. 알고 샀다 그러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사면 안 돼요. 선의무과실 때만 돼요. 두 번째, 하자가 너무 커가지고요. 누수가 심해가지고 살 수 없다. 그 정도 돼야 해제가 된다. 목적 달성 불가능이어야죠. 목적 달성 되어 불가능일 때. 이 정도 되어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 근데 누수가 조금 생겼다 그냥. 누수가 조금 생겨가지고 살기 좀 불편하다. 이러면 해제가 돼요? 안 돼요? 해제 안 되고 뭘로? 손해배상. 도배값 손해배상. 공사비 손해배상 받고 끝이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 세 번째요. 이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안날로부터 얼마? 6개월 내다. 6개월 내에 따져야 됩니다. 6개월 내에 해제하고 손배 청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매죠. 경매에서는 무슨 하자? 물건 하자.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물건의 하자는 뭐 할 수 없다? 책임 추궁을 못 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물건 하자의 핵심.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잘 나오는 것들 네 개입니다. 네 개. 선의무과실해야지. 알고 사면 안 되지. 알고 사면. 목적 달성 불가능해야 해제가 되고, 가능하다.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누수가 조금 있다. 그러면 해제 안 된다. 옷 산 거에 하자가 크다. 옷 입을 수 없을 정도 돼야 해제가 되지. 조그만 스크래치 있다 그러면 해제가 안 되죠. 이건 언제죠? 6개월입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년 그럼 틀리죠.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무슨 하자? 물건 하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심할 건 이제 5번입니다. 5번. 5번에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내가 땅을 샀는데 땅이 법률적으로 묶여 있어요. 법으로 묶여가지고 건축을 못하게 돼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적 장애라고 그런다. 법률적 장애. 최근에 아주 핫한 거죠. 아주 핫한 거. 땅 샀는데 땅이 건축법으로 묶여서 아니면 무슨 법으로 묶여가지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야. 호텔을 질 수 없거나 모텔을 질 수 없는 거죠. 땅은 사긴 산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적 장애가 있다. 이거는 물건의 하자로 본다.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이제 권리하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하자 유무는 언제 기준? 계약 성립시 기준이다. 계약 성립시. 물건 하자에서 5개 꼭 기억하실게요. 이 중에서 시험 나옵니다. 다음 권리하자. 자, 권리하자는 이렇게 나눴어요. 5가지로. 그죠? 전부 타인 소유. 전부 타인 소유를 뭐한 경우? 매매한 경우. 가령 A
땅을 B에게 매매했고요. B는 C에게 매매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매매가 됐고요. B는 C에게 매매가 된 거죠. 그래서 C가 등기해가지고 여기다 건물 지려고요. 건물 지려고 그랬는데 이 땅 사가지고 갑자기 소송이 날라온 거죠. 누구한테? A가. 이 매매가 뭐라고요? 잘못됐다고. 자, 그러면 이 C는, 땅 산 C는 이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것도 무효죠.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럼 C는 땅을 얘한테 뺏기죠. 그때 얘가 누구한테요? 파는 사람, 매도인한테. 매도인한테 B한테 책임 묻는 거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로 인한 담보 책임이다. 이 땅 전부가 이게 1000평 전부가 남의 땅을요. 남의 땅을 얘가 얘한테 팔았다 이거죠. 얘가 매수인, 매도인. 이때 매수인은 선의여 선악 불문하고요.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해제권이 있다. 해제권.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 얘한테 손해배상은 언제만? 선의일 때만. 손해배상은 선의일 때만 청구한다. 선의일 때만 손배 청구한다. 이때 손해배상은 언제다? 실외이익이요. 이행이익.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제일 잘 나와요. 2번, 3번.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지 실외이익 배상이 아니다. 이행이익이라는 거는 전매차익이죠. 전매차익까지 다 물어준다. 이게 전부 타인 소유일 때. 두 번째는요. 일부죠. 일부가 타인 소유일 때죠. 일부 타인 소유. 예컨대 이렇게 1000평을 매매했는데 매도인 땅 전부가 남의 땅이다. 이게 전부 타인 소유고요. 이번에는 요 중에 얼마가? 일부가 요 일부가 누구 거다? 옆집 땅이다. 남의 땅이다. 이게 일부 타인 권리. 우리 현실에 많은 건 요거죠. 1000평 사는데 값건 줄 알았더니 요만큼이 남의 땅이야. 일부 타인 소유죠. 그럼 요 100평만큼 어떻게 하면 돼요? 돈 깎으면 되지. 이거 왜? 여기를 얘가 못 차지하니까 매수자가 못 가져가니까 요걸 요만큼 어떻게 대금을 감액한다. 선의요 악의요?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100평만큼을 어떻게 한다? 감액 처리요. 감액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액이 선악이죠. 감액이. 그 다음에 선의의 매수인은 법조문이죠. 법조.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배 청구요. 손배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 잘 나오는 거죠.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이나 해제 외에, 감액 둘 중에 하나 외에 뭐까지요? 손배까지 걸 수 있다. 손배. 만약 요 100평이 모자라가지고 의리요. 매수자가 여기다 공장을 못 짓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모자라서. 공장을 못 짓는다. 내가 여기다 건축을 못 하게 됐다. 그러면 계약 어떻게 해요? 해제요. 해제하고 손배 청구하는 거지. 언제만? 선의일 때요. 선의일 때.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이나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배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이때 기간이 중요하죠. 기간이. 선의일 때는요. 선의일 때는 언제부터? 안날부터. 선의일 때는 안날이죠. 선의일 때는 안날부터 1년. 악이면 언제부터? 개악일이라고 그랬죠. 개악일부터 1년이다. 아주 중요하죠.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일부 타인에서는 세 가지. 1번 선악불문하고 감액. 2번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이나 해제 외에 손배 청구. 3번 악일 때는 언제요? 개악일이다. 개의악일이라고 그랬어요. 개의악일부터 1년. 선이면 안날이고요. 1년이죠. 1년. 그 다음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수량 부족 문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내가 땅을 샀어. 이렇게 땅을. 1000평인 줄 알고 샀더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900평밖에 안 되네. 이만큼 모자라. 나는 1000평 값을 돈을 냈는데 땅은 900평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수량 부족이죠. 매도인 땅을 늘이 샀는데 수량이 모자라는 거네. 모자라 이만큼이. 일부 타인은 틀리죠. 일부 타인은 이게 남의 땅인데 이건 모자라는 거죠. 아예 빠지는 거죠. 그럼 대금 어떻게 하면 돼요? 깎어. 언제? 선의일 때. 1번 선의일 때. 선의일 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액한다. 감액. 이때 수량 부족일 때는 개체과 책임이죠. 개체과 책임은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
개체관은 왜 적용이 안 돼요? 개체관은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야 되죠. 전부불능인데 이거는요, 일부가 모자란 거죠. 요만큼이. 그래서 개체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게 선이니까 언제부터 1년? 안날부터 1년이다.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 요거 기억합니다. 요거 선일 때는 감액만 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용익권에 제한이 있을 때요. 용익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내가 빌라를 샀어요. 빌라를 딱 샀는데 30평짜리를. 빌라에 돈을 다 치르고요. 돈을 3억에다 치르고 나서 빌라를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전세권자가 임차권자가 새들어 살고 있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용익권의 제한이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가지고 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게 용익권의 제한이다. 그럼 내가 거기 전세권 있는 거 알고 산 거예요? 몰랐지. 모르니까 내가 산 거지.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일 때만 돼. 악이면 안 돼. 악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악이면 안 되고 언제만 선의일 때 모르고 샀을 때. 전세권자 있는 거, 임차권 있는 걸 모르고 샀어야 해제가 되는 거지. 악이면 안 된다. 아무것도. 용익권 제한.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된 내가 빌라나 아파트를 샀다. 내가 빌라나 아파트 살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은행 융자. 저당권 설정돼 있죠. 그 빌라를 샀어요. 그런데 그 저당권이 실행돼서 내가 집을 뺏겼다. 그건 저당권이 뭐해서? 실행돼서 그런 거죠.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576조죠. 576조. 자, 이거는 선악불문하고요. 선이어도 되고 악이어도 되고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도 되고 손해배상하고 해제하고 다 할 수 있다. 선악불문 손해배상하고 해제 다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빚을 변제했다. 출제액을 변제해가지고 저당권을 없앴다. 그러면 출제액 상환 청구하죠. 출제액 상환 청구.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요.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하고 해제 다 되고 출제액 상환까지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은 어디에도요?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가 실행됐을 때 가등기 실행일 때도 이거하고 똑같이 준용된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실게요. 그래서 선악불문하고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게 어느 경우냐? 세 개다, 세 개.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죠.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 선악이죠. 그 다음, 전해, 일이죠. 일감. 일감을 줄이면 누구 손해? 저죠, 저. 저 손해죠, 저 손해. 전해, 일감을 확 줄이면 누구? 저만 손해지, 저 손해. 요건 언제요? 선악불문하고다, 선악불문하고. 나머지 수량부족이나 용익권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선의일 때다, 선의. 요거는 선악인데, 세 개는. 나머지는 선의다, 선의. 오케이. 이렇게 담보책임은 끝. 그 담보책임은 두 줄로 정리하시라고 했어요. 권리하자는 딱 두 줄로. 전해, 일감 줄이면 누구 손해? 저만 손해죠. 저만 손해죠. 저 손해. 요거는 뭐죠? 다 선악불문하고 되는 거죠. 선악불문하고 인정되는 것들이죠. 나머지는 몽땅 뭐죠? 선의일 때. 나머지는 매수인이 뭐일 때? 선의일 것, 선의. 담보책임은 요걸로 끝입니다. 요걸로. 요렇게 끝. 권리하자 한 줄로 한 방에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물건하자 이어서 권리하자까지 마무리됐고요. 자, 이제 보실 때는 무슨 하자? 경매하자죠. 경매하자. 내가 부동산을 매매가 아니라 뭘로요? 경매로 인수했어요. 경매로.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 하자가. 이게 경매하자 문제입니다. 경매하자. 요즘 경매로 빌라 투자하고 이러는 경우가 종이 있죠. 갭 투자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내가 빌라를
매매가 아니라 뭐로? 경매로 샀다. 이게 만약 매매로 사면 내가 빌라를 매매로 샀어. 이거 3억짜리를 내가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다시 전매를 하는 거죠. 근데 저 빌라에 하자가 있더라. 그럼 이게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 빌라에 뭐가 있어서?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어. 이걸 무슨 하자? 하자. 여기서 하자가 무슨 하자? 누수가 있더라. 누수가.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 여기는 물건의 하자. 580조. 물건의 하자죠. 580조. 종류물 하자는 581조. 물건의 특정물 하자, 종류물 하자 이렇게 나누죠. 특정물, 종류물 581조. 그다음 권리 하자는 570조부터 576조까지요. 조문이죠. 자, 이 경매 하자입니다. 여기 하자가 있어, 빌라에. 근데 그걸 뭘로 샀어? 매매로 샀어. 그때 매수인은 하자 알고 샀니 너? 나 모르고 샀지, 모르고.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해? 따져. 매도인한테. 집 판 사람한테 따져. 이 하자가 커. 하자가 중대한 하자다. 중대한 하자라는 거는 목적 달성을 못해요. 목적 달성 못할 만큼 누수가 심각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해지해버려. 해지하고 돈 돌려받아. 끝. 근데 그게 아니라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경미한 하자야. 경미한 하자. 그 목적 달성 못하는 거야, 하는 거야.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손배청구로 끝내. 손배청구. 이거는 뭐예요? 해제죠. 해제. 그래서 목적 달성 못할 때만 해제하는 거죠. 이게 매매로 인한 경우죠. 근데 이제는 매매가 아니라 뭐죠? 경매로. 내가 이 빌라를 뭘로 샀어? 경매로 샀어. 경매로. 근데 거기에 뭐가 생겼어? 빌라에 누수가 있어. 누수가. 이걸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 이거는 얘가 얘한테 따지느냐? 낙찰자가 빌라 판 사람한테 따지느냐? 못 따져요. 왜요? 이 하자라는 게, 물건의 하자라는 게, 누수라는 게, 물건의 하자라는 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때마다 경매를 뒤집어 엎는다? 이거 경매 절차가 너무 불안정해지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에 누수가 있는 것 같은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이런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얘가 낙찰자가 매도인한테 책임을 전혀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경매로 빌라를 샀을 때 물건의 하자는 뭐 할 수 없다?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담보 책임을 뭐 할 수 없다? 물을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매매는 하자 있으면 따지는데 경매는 왜 못 따져요? 야, 경매 받았을 때마다 하자 있다고 덤빌 거 아니야? 유리가 좀 깨졌다. 바닥이 긁혔다. 이럴 때마다 이거 경매를 뒤집어 엎는다. 이거 너무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뭐 하지 마라. 담보 책임 묻지 말아라고 법에다 규정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러면 경매에서는 무슨 하자만? 물건이 아니라 무슨 하자? 권리하자. 권리하자만 따져. 권리하자만. 이것만 뭐 할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서 첫 번째 쟁점은 이거죠. 물건의 하자가 아니라 무슨 하자? 권리하자 있을 때 따져. 권리하자는 뭐가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내가 땅을 1000평을 샀는데 전부가 남의 땅이야. 두 번째는 일부가 남의 땅이야.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는 뭐의 부족? 수량 부족. 용의권 제한. 같은 권리의 하자만 담보 책임 물어. 물건의 하자는 책임 묻지 마.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으니 우리가 빌라를 경매받을 때, 아파트 경매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현장 답사를 꼭 해주셔야 돼. 왜요? 하자 발견 못하면 다 떠안는 거야. 왜? 경매로 끝나고 나서는 그거를 집주인한테, 판 사람한테 가서 따질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전무하다. 이게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책임 묻지 말아라. 그 말은 현장 답사를 꼭 해라 이거죠. 현장 답사. 예, 요게 숨어 있어요. 1번. 두 번째 경매하자는 경매가 유효해야죠. 유효하게 끝났는데 거기에 뭐가요? 권리하자가 있을 때입니다. 경매가 뭐일 때요? 유효일 때. 경매가 유효일 것.
유효일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경매가 뭐라면 무효라면, 경매가 무효일 때, 이때는 경매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따지고 말고 시비 걸고 할 얘기가 전혀 없다. 필요도 없어. 담보 책임은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 경매가 뭐일 때? 무효일 때. 무효일 때는 담보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언제만 물어요? 유효일 때만. 그것도 무슨 하자? 권리하자일 때만. 자, 요 두 가지가 경매하자의 요건이에요. 담보 책임의 요건. 경매에서 담보 책임의 요건은 첫째 무슨 하자? 권리하자일 것. 물권하자 아니라 권리하자일 것. 그리고 경매가 뭐일 때? 유효여야지. 무효면 안 돼요. 작년에도 나왔어, 이 부분은. 효과. 그럼 이렇게 경매로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에 권리하자가 있다. 권리하자. 그럼 어떻게 얘한테 낙찰자가 전 주인한테 뭐라고 따지느냐? 효과죠. 효과. 자, 법조문 들어오셔서 정리하실게요. 우리 교재에 어디냐면 457페이지요. 457페이지 맨 하단 우측 578조에 있습니다. 1항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8조 규정이면 뭐죠? 권리하자죠. 권리하자 쓰세요. 권리하자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누구죠? 전주인에게 해제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나 감액 청구예요.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그래, 채무자가 뭐를 하느냐? 1차 책임죠. 1차 책임. 채무자한테 책임 묻는 거야. 채무자가 누구야? 전주인이야. 전주인. 빌라 주인, 전주인. 근데 이 채무자가 만약에 돈이 없다. 얘가.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자력이 없으면. 자력이 뭐야? 돈이죠. 돈. 자력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결해? 없으면? 얘가 돈 없으면? 배당받아간 채권자. 배당받은 채권자. 배당을 받아간 사람.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 받은 자. 걔가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 얘한테 어떻게 해요? 2차 책임죠. 2차 책임. 따라 1차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채무자가 지는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가 1차 책임, 채권자는 뭐라고요? 2차 책임. 여기 두 가지가 나눠지네요. 배당받은 애는 누구죠? 채권자죠. 채권자. 배당금 찾아간 채권자. 1차 책임은 채무자, 2차 책임은 채권자. 이거 바뀌면 틀려요. 시험에 나왔어요. 바꿔서. 그럼 채무자한테 뭐라고 책임 물어요? 계약 해제나 뭐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감액 청구. 조심할 거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손배 청구는 없어. 손배 청구는. 아니 손배 청구는 왜 할 수 없어요?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손배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게 매매하고 틀려. 매매는 뭐 할 수 있어요? 손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매에서는 손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또 손배 청구는 못하는 거야 이게 왜? 경매는 채무자. 얘가 채무자죠. 빌라 주인 채무자. 채무자가 있고 여기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이거 경매해달라고 신청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빌라를. 그죠? 얘가 채무자. 돈 꿔간 채무자. 얘가 채권자. 채무자 부동산을 얘가 낙찰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매는 채무자가 원해서 된 거예요. 얘가 원해가지고 경매가 된 거예요.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얘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누가요? 채권자가 경매를 해서 법원이 집행을 한 거예요. 법원이 경매를. 근데 나중에 경매 받았더니 땅이 모자라. 1000평인 줄 알았더니 100평이 모자라. 얘 책임이에요? 아니잖아. 그래서 얘한테 손해배상을 얘한테 물을 수 없어요. 손배 청구는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왜? 채무자가 원한 게 아니잖아. 채무자에 뭐가 없어요? 과실이 아니잖아. 과실 아니야. 그래서 얘한테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단 여기에 예외가 있어. 단. 그 예외가 시험에 잘 나와요. 2항 볼게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대금 전부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책임은 누가? 채무자가. 2차 책임이 채권자.
그 다음 3항이요. 전 이항의 경우 채무자가 동그라미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 신청할 때 별표 거기다 쓰세요. 나쁜 새끼라고요. 나쁜 새끼. 채무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자를 알고도 뭘 신청한 때? 경매 신청한 때. 채무자나 채권자가 그죠? 몰랐니? 알았지. 알고 경매 신청하면 책임을 져 안 줘? 책임지라고 네가. 원래는 청구할 수 없는데 알고 경매했을 때는 책임을 지라고. 알고도 고지를 안 했을 때 꼭 기억하실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다. 청구할 수 있다. 기출문제. 자, 그래서 경매에서 담보 책임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1. 권리하자 돼요? 안 돼요. 1번 권리하자 안 되네. 2번 경매가 무효일 때도 안 되네. 3번은 뭐야? 손배 청구 안 되네. 요 세 가지가 경매에서 담보 책임의 특징이에요. 물건에 하자 안 돼. 무효일 때 안 돼. 그 다음에 뭐? 손배 청구 안 돼. 손배 청구 할 수 없죠. 단 예외예요. 알고 어떻게 할 때? 경매 신청하거나 알고 고지 안 할 때. 알고 고지를 안 해줬을 때. 이때는 책임져 네가. 너 알고 고지 안 하면 네가 나쁜 놈이지. 책임져야지 그러면. 세 가지죠. 세 가지는 경매에서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쓸게요. 경매로 인한 담보 책임이죠. 경매로 인한 담보 책임의 특징 세 가지를 여기다 기재해 주면 나머지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첫째 무슨 하자? 물건 하자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뭐? 경매 무효일 때 안 돼요. 세 번째는 손배 청구 안 돼요. 세 개고. 세 개를 씹어 먹으면 됩니다. 자, 우측에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채권 매매로 인한 담보 책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그래도 1항 보면 채권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이라는 게 자금력을 담보하는 거로 추정합니다. 그거 하나 동그라미 해두실게요. 그 다음 밑에 예제 문제 볼게요. 갑이 1만 제곱미터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 중 옳은 것은 1항 전부가 병의 소유. 전부가 병 소유죠. 그럼 뭐죠? 전부 타인 권리.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악의의 을은 해제할 수 없나요? 해제할 수 있다. 전해죠. 악의여도 해제할 수 있다. 손배 청구는 언제예요? 선의일 때만 쓰세요. 손배 청구는 선의일 때. 이때 손해배상은 어디까지요? 이행이익 변상. 세 가지. 선악불문 해제. 손배 청구는 선의. 이때 손해배상은 어디까지요? 이행이익이다. 세 가지. 두 번째,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20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 밑줄 쫙. 이건 뭐죠? 일부 타인 소유. 쓰세요. 일부 타인 소유. 그럼 갑은 이를 이전할 수 없죠. 그럼 악의의 을은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 타인에서는 선악불문하고 감액. 선의여도 감액, 악의여도 감액. 선악불문 감액. 2번, 선의의 매수인은 써보세요.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에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배 청구까지 할 수 있다. 3항 옆에다 뭐라고 써요? 선이면 안날로부터 1년. 악이면 약일로부터 1년. 악일로부터 1년. 세 가지요. 그 세 개 중에 하나 시험 나오는 거 세 개 중에. 그거 벗어나지 않아요. 시험에.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에 이미 포락으로 멸실됐다. 이 일부 멸실이죠. 거기다 써요.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면 악의의 을은 감액할 수 있나요? 없죠. 감액은 언제 뭔데요? 수량 부족일 때는 선의일 때. 수량 부족하고 용익권 제한 거기다 쓰세요. 3번에다가 수량 부족은 언제만? 선의일 때 감액. 악이니까 감액 안 되죠. 네 번째,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거기다 쓰세요. 지상권이 뭐죠? 용익권 제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권 제한이죠. 그때는 악의가 아니라 언제요? 선의요. 선의일 때만 해제할 수 있다. 선의. 5번,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이죠.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을은 해지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손배 청구도 할 수 있다. 오케이, 5번 정답. 저당권 실행은 손해배상하고 해제가 선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매매에서 마지막이 이제 환매죠. 환매. 환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가지고 있는 땅을요. 땅을 이렇게 B한테 매매로 파는 거죠. 매매로. 근데 팔 때 A가 B한테 특약을 하는 거죠. 내가 5년 안에 이 땅 파는 거 도로 사올게 라고 특약을 하죠. 그거를 환매 특약이라고 그래요. 환매하기로 특약을 합니다. 특약을.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 땅 내가 반드시 사올게. 이거 우리 아버님이 유산으로 준 부동산이야. 그래 꼭 사올 거야 내가. 단 지금 내가 돈이 급하니까 너한테 파는데 도로 꼭 사올 거라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이게 환매 특약. 그럼 A가 도로 환매를 할 수 있는 환매권자라고 그러죠. 환매권자, 환매 권리자. 얘는 환매 의무자, 얘가 의무자. 이때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하고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매매 계약하고 환매 특약은 따로요.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출문제. 그럼 얘는 환매 기간 안에, 환매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5년 안에 이걸 뭐 할 수 있다? 도로 사올 수 있다. 이때 환매 특약을 이거를 뭐 해놓으면 등기해 놓으면 환매 특약을 뭐 해놓으면 등기를 해야 제3자가 알 거 아니야 이거를. 그래도 만약 B가 땅을 또 팔았다. B가 땅을 사가지고 누구한테요? C에게 팔았다. 팔 수 있죠. 왜요? 이 매매로 소유권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된 거니까 이거를 B가 뭐 할 수 있어요? C한테 팔 수 있죠. 매매로. 근데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환매 특약. 이게 환매하기로 특약돼 있죠. 이게 등기가 되면 누구한테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샀어도 A는 이 땅값이 만약 10억이다. 그럼 10억 주고요. 10억 주고 이 땅을 누구로부터? C로부터 도로 뺏어올 수 있다. 이게 환매. 그럼 C는 뺏기는 거죠. 누구한테요? A한테 땅 뺏기는 거예요. 단 얘가 환매를 하려면 이거는 몇 년이요? 5년 안에 해야 된다. 5년. 그리고 환매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번. 5년 이내. 그리고 이 특약은 뭐가 돼 있어야죠? 등기돼 있어야죠. 등기해야만 누구한테요? 이 제3자에게 뺏어올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거죠. 3번 이때 환매하려면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을 줘야 돼요. 이거를. 매매대금. 원래 팔았던 돈. 매매대금 제공해야 됩니다. 매매대금을 뭐하고? 제공해야. 이걸 해야만 환매가 되는 거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환매는. 자, 그리고 세 가지 기억하실게요. 환매 기간은 5년이다. 5년 초과할 수 없다. 환매 특약은 뭐 해야죠? 등기해야죠. 등기해야만 이 제3자에게 뺏어올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환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대금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조문만 보시면 돼요. 조문만 시험에 나와요. 딱 환매는 간단하게 거기다 쓰대요. 조문만 정리하실 것. 1항.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죠.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매매비용에 동그라미 10억 돌려주고 환매할 수 있다. 두 번째, 환매 대금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3항.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이자는 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뭐한 걸로? 상기한 걸로 본다. 자, 얘가 부동산 넘겼죠. 그럼 부동산 여기 있죠. 얘는 돈 가지고 있죠. 돈은 여기 있고 부동산이 여기 있죠. 환매를 하면 얘는 여기다 이자 줘요? 안 줘요. 10억에다 이자 안 주고 얘도 과실 안 줘요.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료 있죠. 임대료하고 여기는 과실은 이자는 퉁친다. 상기한다. 상기한 거로 본다. 별표. 얘 이자 안 주고 얘 과실 안 줘요. 이게 해제하고 틀려. 해제. 우리 계약 해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돈 돌려줄 때 이자. 법정 이자를 무조건 물었죠. 근데 환매에서는 이자를 안 물어. 이자를. 상기하기 때문에.
다음 591조.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사는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은 때는 부동산 5년으로 합니다. 5년으로 단축한다. 별표. 다음 2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연장한다 못한다. 연장할 수 없다. 기출문제. 연장 안 됩니다. 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몇 년? 부동산은 5년이다. 5년. 꼭 기억하세요. 5년. 그리고 환매기간은 몇 년? 5년. 5년. 예약 완결권은요? 예약 완결권은 몇 년? 10년. 10년. 환매기간은 5년.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592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별표. 환매권의 보류를 뭐한 때? 등기한 때만. 등기한 때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를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있다. 뭐한 때만? 등기한 때만.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네 번째. 우리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없는 거. 자, 얘가 땅을 매매로 팔고 환매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그리고 B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땅 됐잖아요. 땅 사가지고. A 땅 B가 인수했잖아. 매매로. 근데 이게 뭐 하기로? 환매 특약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대지에다가 얘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빌라를 줘버렸어요. 이렇게 해요. 누가? B가. 이 뭐야 이거? 얘가 환매하기로 돼 있는데 어쨌거나 B는 여기다가 자기 소유권 생겼으니까 여기다 질 수 있나요? 질 수 있죠. 빌라를 진 거예요. 여기다. 누가? 매수자가. 매수자가 빌라를 줬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5년 안에 환매를 해버렸어. 그럼 땅은 어떻게 하죠? A로 넘어가네. B 땅이었다가 이게 A로 넘어가지.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네. 이렇게. 그럼 이 빌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빌라는? 철거해야 돼 이거? 철거할까요? 아니면 법정이상권을 줄까요? 아, 여기서 드디어 법정이상권이 논란이 돼버렸어요. 환매와 법정이상권 문제입니다. 환매하고 법정이상권 문제. 야, 매매로 팔을 때 이거 뭐였어? 건물 있었어? 아니야, 나대지였지. 나대지 상태로 샀는데 B가 여기다 뭘 지은 거야? 빌라를 신축한 거잖아. 그럼 땅도 누구 거? B 거. 건물도 B 거. 동일인이네. 이게 동일인. 그랬다가 소유권이 로 넘어갔죠. 뭘로? 매매로. 환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네. 그러면 동일인이었다가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상권 줘야 돼? 안 줘야 돼? 얘 얼핏 보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해야 될 것 같죠. 야, 동일인이었잖아. 땅하고 빌라가 동일인이었다가 소유권이 바뀐 거잖아. 환매가 결국 매매의 변형이죠. 매매로 소유권 일로 간 거잖아. 그러면 지상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그죠? 얼핏 보면 지상권 생겨야 되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법정이상권을 부인했다. 왜 부인했느냐? 환매 특약할 때 뭐였어, 이게? 나대지 상태였잖아, 나대지 상태. 나대지 상태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대지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어, 너는. 그럼 이 빌라는 쓸어봐요. 없어야지. 철거시키고 나대지 상태로 돌려줘. 왜 그래? 매매 특약할 때, 여기 매매 특약할 때, 매매하고 환매 특약할 때 뭐가 없었어? 건물이?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나대지 상태로 돌려줘야지 지상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물에는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불성립한다. 아주 뜨거운 거죠. 관습상 법정이상권하고 환매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들어있는 판례입니다. 그래도 모든 국가고시에 다 출제가 됐어요. 우리 교재에 없어요. 없어서 거기다 써드릴게요. 어딘가는 거기다 써두시면 돼요. 462페이지요. 462페이지 마지막이다. 그 여백에다 쓸게요. 환매와 법정이상권 문제하고요. 나대지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까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불성립하더라.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측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 1번. 463페이지 예제 1번. 환매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물을 양도할 수 있나요? 이거 환매권은 양도돼요? 얘가 죽으면 아들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죠. A가 환매할 거를 아들이 상속받아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두 번째. 이 매매가 무효가 되면, 매매가 꽝 되면 환매도 꽝 되죠. 환매 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일부 타인이죠. 일부 타인 밑줄이요. 그럼 일부 타인에서는 쟁점이 세 개죠. 세 개. 선악불문하고 감액 써보세요. 선악불문하고 감액. 두 번째,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외에 손배 청구. 세 번째, 선이면 안날로부터 1년, 악이면 계약일. 세 개죠.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만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해제 외에 뭐까지요? 손배 청구까지. 틀렸습니다. 3번 조심하시고요. 4번.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이다. 성립일로부터 10년의 별평.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법 강론의 마지막이 이제 교환하고 임대차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